저는 30대 후반의 직딩맘입니다. 우연치 않은 사건으로 시가 식구들의 파렴치한 모습과 생각을 알게 됐고, 덕분에 너무 늦지 않게 이혼을 하게 됐어요. 말도 안 되는 경제관념으로 타인 의존적인 성향이 강한 날강도 같은 시가 식구들의 이야기 해드릴게요. 저희 친정 부모님은 연세가 많으셔요. 제가 30대 후반임에도 불구하고 아빠는 벌써 칠순이 넘으셨네요. 젊어서 사업하신다고 결혼이 조금 늦으셨는데 그 와중에 출산도 좀 늦어지셔서 늦지막히 낳은 외동딸이 저랍니다. 저를 낳으실 무렵부터는 아빠의 사업도 잘 되고 있어서 사치스럽지는 않았지만 부족한 거 모르고 자랐습니다. 늘 일이 바쁘셨지만 그래도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소중하게 생각하셔서 같이 여행도 많이 다녔고요. 엄마는 집에서 살림만 하시는 천상 주부세요. 하루하루 맛깔나는 반찬과 따뜻한 식사, 쾌적한 생활을 위해서 바지런하신 분이고요. 그런 두 분은 제가 어릴 적부터 확실한 경제관념을 만들어 주셨답니다. 제가 신랑을 만난 것은 대학 선배의 소개였습니다. 선배가 다니던 직장의 동료인데 성격도 싹싹하고 성실하고 바지런한 좋은 사람이라고 소개를 해주셨어요. 반듯하게 생긴 외모와 가식적이지 않아 보이는 모습과 재치 있고 유머러스한 모습이 좋아서 저도 호감이 생겼고 그렇게 한 1년 정도를 만난 후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은 서두른 감이 없지 않았지만 성실해 보이는 신랑을 보신 부모님께서 제가 더 늦기 전에 결혼하는 것을 원하셔서 조금은 서둘러서 결혼을 진행했어요. 그렇게 결혼을 하면서 좀 이해하기 어려운 점들이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큰 문제 없이 결혼을 했습니다. 양가에 손 벌리기 싫어서 저희가 모아둔 돈으로 수도권에 아파트 하나 전세로 시작하려 했는데 세무회계 회사를 다니던 신랑이 생각보다 모아둔 돈이 많지 않아서 의아했지만 어쨌든 반반 결혼을 생각하고 준비하려 했는데요. 늦둥이 외동딸이 멀리서 출퇴근하면서 고생할 것이 안쓰러우셨는지 아빠께서 친정 가까운 대치동에 임대해둔 아파트 하나를 저희가 들어가서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아빠는 사업을 하시면서 엄마와 함께 부동산 투자를 하셔서 강남과 수도권의 아파트 몇 채를 가지고 임대업을 하시다가 저 결혼할 무렵에 회사는 전문 경영인을 두시고 임대료 받으시면서 취미 생활하시며 지내고 계셨어요. 신랑과 시댁 어른들도 그런 것은 알고 있어서 상견례 때 시어머니께서 농담 섞인 말로 아빠 소희의 집으로 들어가 살아도 좋겠다고 하셔서 조금 어이없게 듣기는 했는데 아빠는 그 말을 듣기 전부터 생각을 하고 계셨다며 이미 임차인에게 이야기를 해서 집을 빼고 계셨더라고요. 덕분에 저는 삼성동, 신랑은 역삼동, 둘 다 회사 가까운 곳에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저야 물론 친정에서 가까워서 더욱 좋았고요. 그런데 올해 초부터 저희 부모님께서 수도권의 타운하우스를 알아보시더라고요.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특별히 서울에 계실 이유가 없으셔서 서울 집을 정리하시고 타운하우스로 가셔서 한가하게 생활을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저는 이제 새돌인 우리 아이에게도 마당 넓은 외가가 있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부모님도 공기도 좋은 곳에서 정원도 가꾸고 텃밭도 가꾸면서 알콩달콩 지내시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찬성을 했었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어머니의 황당한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머마, 아범한테 듣자 하니 사돈네께서 서울집을 정리하고 시골로 가신다면서? 네? 시골요? 아니요, 그냥 경기도에 타운하우스 알아보고 계세요. 경기도야? 타운하우스? 그 조립식 전원주택 같은 거 말이니? 에이, 저희 부모님 왜 그런 집을요? 경기도 광주나 파주 쪽으로 요즘 타운하우스들이 많이 있어요. 타운하우스면은
그 드라마 같은 데 나오는 마당 넓고 막 2, 3층에 그런 집을 말하는 거니? 아마 그럴 거예요. 나중에 휘령이 데리고 놀러 가면 저희들 쉴 공간도 필요하다고 좀 여유 있게 생각을 하시는 듯 하더라고요. 아이고, 놓친 애들이 그 큰 집을 어떻게 관리하고 사시려고. 나이 들어서는 너무 큰 집에 사시면 오히려 적적하고 안 좋으실 텐데. 네? 큰 집이 어때서요? 두 분이 사시니 특별히 집 어지를 사람도 없겠다. 일주일에 한두 번 사람 불러서 청소시키면 되고, 그런데 뭐 크게 문제가 있겠어요? 말이 그렇지. 나이 들수록 자식들이 같이 살면서 사람 소리 나고 복작복작한 것이 좋은데. 에이, 그거야 저희가 자주 찾아뵈면 되죠. 너희는 뭐 친정만 가고 우리 집은 안 올 생각이니? 에이, 왜요? 어머님도 찾아뵙죠. 다만 잘 곳이 없으니 자고 오는 것도 못하지만요. 그래도 놓친 애들은 자식들 가까운 곳과 병원 가까운 곳에 사시는 게 좋을 텐데. 안 그래도 그래서 큰 병원이 멀지 않은 지역으로 알아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왕이면 저희가 찾아뵙기 좋은 지역으로요. 그래, 그렇구나. 그날의 통화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저는 그냥 그렇게 끝이 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친정 엄마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지혜야. 별일 없지? 어제도 통화하고 뭐. 왜? 집에 무슨 일 있어? 아빠 어디 안 좋으셔? 아니, 어제 저녁에 안사돈이 전화가 왔었다. 어? 시어머니가? 왜? 뭐라고? 아니, 너희 시댁에 우리 이사하는 거 이야기했니? 아, 아마 박서방이 이야기를 했는지. 안 그래도 어제 전화 와서 그 말씀 하시더라고. 왜? 뭐라고 하셨는데? 어, 우리가 교회로 나가면 너희가 오가기도 힘들고 우리도 적적한데 그냥 너희랑 합쳐서 지내면 어떻겠냐고. 사위도 자식인데 같이 지내는 것도 외롭지 않고 좋지 않냐고 하시더라고. 갑자기? 그건 또 무슨 말씀이시래? 그러니까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적적할까 봐 걱정해 주시는 건 고마운데 괜찮다는데도 좀 강하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랬어? 뭐야? 별거 다 간섭하려고 드시네? 엄마, 신경 쓰지 말고 있어. 내가 알아볼게. 사도는 그래도 우리 위해서 해주신 말씀이니 너도 너무 신경 쓰지는 말고.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고 저는 신랑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자기야, 어머니한테 우리 엄마 아빠 이사하는 거 이야기했어? 어, 두 분 나이 드셔서 오붓하게 한적한 곳에 가서 사시는 거 좋아 보여서 우리 엄마 아버지도 좀 더 나이 드시면 그렇게 지내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렸었지. 근데 왜 어머니는 우리 엄마한테 전화해서 우리랑 합치라는 말을 하셨대? 어? 아, 엄마는 당신 출가시키고 두 분이 적적하게 지내시는 게 안타까워서 그러셨겠지. 엄마가 괜찮다는데도 사위도 아들이라고 우리 집에 같이 지내시는 거를 좀 강력하게 말씀하셨다던데? 뭐야? 뭐가 있겠어? 그냥 엄마가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겠지. 그런 거지? 알았어. 저는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말이려니 하고 지나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시어머니의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마, 일전에 내가 말한 거는 사돈 어른들이랑 의논해 봤니? 네? 어떤 거요? 아니, 왜 사돈댁 지금 집 정리하시면 너희랑 합치시는 거? 아니, 그걸 왜요? 그럴 필요 없는데. 아니, 안사돈은 내가 좋게 말씀드렸는데 별 말씀이 없으시던? 아니, 그걸로 엄마가 전화를 하시기는 하셨는데 어머니는 왜 우리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하신 거예요?
그것도 엄마랑 아빠는 생각도 없으신데. 뭐가 왜야? 나이 든 두 분 척척하시게 지내시느니 귀여운 손녀 채롱도 보시면서 애도 좀 봐주시고 그러면 너도 일하면서 좀 좋아. 애야 지금 시터도 너무 좋은 분이라 저 일하는데 아무 영향 없고 멀리 가시는 거 아니라 제가 일이 있을 때는 와서 봐주신다고 해서 괜찮아요. 예. 그래도 아들 그것도 장남을 처가 식구들 모시고 살으라고 하는 집이 많은 줄 아니? 우리가 그래도 사돈들 생각해서 말씀드린 건데 성의를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니? 아니, 말씀은 고맙지만 그게 엄마 아빠가 원하셔서 하는데 두 분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저도 괜히 모신다고 하면서 휘령이 봐주신다고 신경 쓰고 사위 눈치 보고 하시게 하고 싶지 않고요. 아니, 눈치는 뭐 니네 부모님보다 아범이 더 불편할 텐데 그래도 어른들을 위해서 그게 좋지 않겠어? 아니, 그러니까 왜 서로 편할 수 있는데 눈치 보면서 그렇게 지내요. 쓸데없이. 형편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 형편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네? 왜요? 얼마 전부터 네 시아버지 회사가 좀 많이 어렵다. 안 그래도 간간히 이어오고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 매출이 많이 줄어서 운영이 많이 어려웠나 봐. 그래도 좀 유지하고 키워본다고 여기저기 돈을 좀 끌어다 쓴 모양이야. 그래요? 그런 거 전혀 티를 안 내셔서 아버님 얼마 전에 차도 바꾸셨잖아요. 아니 차야 내가 타던 게 오래돼서 자꾸 고장이 나니까 네 아버지가 차를 새로 하시고 나한테 타던 차를 주면서 그런 거고. 아니 어머니는 차가 필요하신 건 아니잖아요. 아니 얘 내가 왜 차가 필요하지 않니? 장도 봐야지 모임도 나가야지 일주일에 한두 번은 골프도 쳐야지. 나도 차 쓸 일 많다. 아, 네. 그렇다 치고요. 아니 그래도 아버님 회사 상황이 그 정도면 너무 무리하시는 건 아닌가 해서요. 아니 그래도 차 살 때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얼마 전부터 좀 독촉도 들어오고 많이 어려운가 봐. 그래요? 아유, 아버님 힘드시겠네요. 그래서 말인데 너네 부모님 서울 집 정리하시면 너희 집으로 모셔서 함께 지내고 그 집 정리한 돈을 네 시아버지한테 융통을 좀 해달라고 하면 어떨까? 아니 뭐 투자라고 하면 투자이고. 네? 빌리자고요? 아니 얼마나요? 그럼 이자 내고 쓰시게요? 아우 예. 이자까지 내려면 은행을 알아보는 게 싸지. 그러니 투자로 하시는 게 어떻겠냐고. 아니 어머니 투자면 투자 실패하면 우리 아빠 돈을 날리는 건데 그걸 아버님 회사에 투자를 하라고요? 아버님 회사에 뭘 보고 투자를 해요? 아니 꼭 뭘 보고 투자를 해야 하니? 사돈끼리 우리가 잘 돼야 너희들도 부담이 없을 테고 너희 친정이야 서울에 집도 여러 채고 자금이 여유가 있으시니 좀 투자를 해달라는 말이지. 아니 어머니 여유가 있는 거랑 여유 있다고 돈을 날리는 거랑은 다르죠. 예, 뭘 자꾸 날린다 그러니? 지금까지는 여유가 없어서 네 시아버지가 어려웠어도 투자 받고 여유 생기면 일도 잘 될 거 아니니? 그건 아니죠. 돈이 없을 때 운영이 안 되던 게 돈이 생긴다고 갑자기 운영이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있는 집도 아빠가 있으라고 해주신 거고. 그래서 저는 돈 모이면 전세비라도 드리던지 하려고 하는데 아니 네 시부모님이 너 살라고 주신 집인데 왜 전세금을 드려? 그리고 그 집 아예 받은 거 아니었어? 엄마랑 아빠는 명의도 제 앞으로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안 했죠. 어차피 니네 부모님 돌아가시면 그 재산 받을 사람이 너뿐인데 먼저 받는다고 뭐가 달라지니? 어머니, 그건 아니죠. 부모님이 저를 주실지 아니면 사회에 환원하실지 그건 두 분의 마음이지 주신다고 확신을 하는 건 아니죠. 에이, 이게 우리나라 부모 마음이 어디 가겠니? 다 자식한테 주는 거지. 사회에 환원은 무슨 사회에 환원? 그냥 기부나 조금 해도 대단한 걸. 어쨌든 그건 두 분 의사이고 저는 지금 뭐 하나 바랄 것도 없고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 이사하시는 것도 두 분 마음이고
저도 불편함 감수하며 두 분이 저희와 함께 사시는 것도 원하지 않고요. 그래도 니네 엄마가 휘령이 봐주시면 쉬터비도 안 나가고 좋지 않겠어? 만약에 함께 산다고 해도 애는 시터 써서 맡길 거고요. 정휘령이 걱정되시면 어머님이 주중에 오셔서 좀 봐주시겠어요? 어머, 예. 난 아까도 말했지만 모임도 있고 그래서 애 보고 있을 시간이 없어. 네, 저희 엄마도 봉사활동도 다니시고 그래서 휘령이 보고 있을 시간이 없으세요. 아니, 남한테 봉사활동을 하시면서 자식들 위해서 손녀 봐주실 시간은 없으셔? 그거는 다른 거죠. 그래, 알았다. 그런데 네 시아버지 회사에 투자하시는 거 좀 알아보면 안 될까? 지금 그 집이 시세가 한 30억이 되나? 그쯤 하죠. 설마 그 돈을 다 빌려달라는 말씀이세요? 그 정도는 투자를 받아야 네 시아버지도 뭘 해도 하시지 않겠니? 빚도 좀 갚고. 뭐라고요? 그러면 아버님 회사가 잘 안 되면 우리 부모님은 30억을 손해보시고요? 그게 다 너를 위한 투자지 무슨 손해야? 그게 어떻게 저를 위한 투자예요? 아니 30억이면 지금 아버님 회사를 팔아도 30억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말도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넌 뭐가 자꾸 말이 안 된다고 그러니? 그리고 네 시아버지가 계속 실패만 한다고 할 수는 없잖아. 게다가 거기서 조금 떼서 네 시동생 작게 가게라도 할 수 있게 해주면 쟤도 일도 하고 좀 좋으니. 아니 어디서 직장 생활도 제대로 안 해본 도련님이 갑자기 사업을 하면 잘할 수 있대요?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잘하던 집도 문 닫고 망하고 그런다는데 너는 자꾸 우리 집에 악담을 하고 그러니? 네 시아버지랑 시동생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거니? 상황이 그렇잖아요. 아버님 사업도 솔직히 이제는 점점 하향세라 아버님도 나이도 있으시니 차라리 정리를 하시는 게 나을 수 있는 상황이고 도련님은 장사를 하시려면 그 업종에서 일을 몇 년 해보면서 일을 배워야 하는데 일은 안 해보고 자꾸 사업한다고 헛물만 켜시고 있는데 네 시아버지가 지금 일을 정리하면 집은 뭐 너네가 먹여 살리니? 정리는 무슨 정리야? 아우, 여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저는 못 들은 걸로 할게요. 저 바빠서 끊어요? 예, 그러지 말고 잘 좀 말씀드려봐. 아니요, 저는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황당한 통화를 끝내고 일이 마무리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퇴근하고 돌아온 신랑이 갑자기 이상한 말을 꺼내는 거였습니다. 자기야, 낮에 엄마한테 전화 왔었어? 어? 그런데? 아니, 요즘 아버지 회사가 상황이 많이 어려운가 봐. 그래, 참. 아버님 회사 세무를 자기네가 보고 있으니 자기는 대강 알겠네. 어떻게 된 거야? 우리 회사에서의 아빠 세금 부분만 하고 있으니 정확히는 모르고 아버지도 자세히는 말씀을 안 해주시는데 사업자 대출을 좀 크게 쓰시다가 지인들한테도 돈을 좀 빌리셔서 채무가 좀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말인데 이번에 아버님 어머님 집 정리하시면 우리가 모시고 그걸로 아버지 회사에 투자를 좀 하시는 게 하면 어떨까? 자기야, 어머니가 자기한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 엄마가 자기한테 이야기했어? 낮에 전화 와서 그러시더라고. 말도 안 되지? 왜 말이 안 돼? 남들도 투자하는데 사돈끼리 그럴 수 있지. 남들이 투자할 때야 그만한 가치가 있고 가능성이 있을 때 일이지. 아버님 사업이야 이제 하향세이고 오히려 정리를 해야 하는 때인데 거기에 투자를 누가 해? 당신도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는 거야? 투자 받아서 좀 다른 쪽으로 사업을 다시 키우면 되는 거 아니야. 왜 말이 안 돼? 그리고 그렇게 투자하시는 걸로 진욱이도 가게를 하나 한다는데 취직 못해서 골치 아픈 그 녀석도 일을 하게 되고 좋지 않을까? 아이고, 당신 이렇게 답답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어? 아버님 연세도 이제 환갑이 넘어가셔. 이 시점에 무슨 새로운 사업이야. 하던 사업도 정리를 해야 하는 시점에. 그리고 도련님이 당신 말대로 어디서 제대로 직장 생활도 안 해본 사람인데 가게를 차리면 뚝딱 잘 된대? 하던 사람들로 정리하는 시점이야, 요즘은. 그리고 이자 내고 빌리는 것도 아니고 투자?
투자는 사업이 실패하면 투자금도 날리는 건데 우리 아빠 보고 날릴지도 모르는 상황에 40억을 버리라고? 버리기는 왜 버려? 남한테 투자해서 날리기도 하는데 사돈한테 투자하면 다 우리도 좋고 당신도 좋은 거지. 그게 왜 좋은 건데? 뭐가 좋은 건데? 만약에 아버지가 회사가 잘못돼서 부도라도 나면 그 빚으로 우리 집은 엉망이 될 텐데 그러면 결국 엄마 아버지를 당신이랑 내가 모셔야 할 거고 진욱이랑 진영이도 같이 있어야 할지도 모르고 결국 우리가 그 빚을 떠안을 수도 있잖아. 무슨 소리야? 아버님 회사 망한다고 왜 우리가 다 큰 성인인 도련이과 아가씨를 떠안고 그 빚을 왜 우리가 떠안아? 경제력이 없는 애들을 그럼 나 몰라라 할 수도 없고 난 우리 집 장남이니까 부모님이나 동생들에 대한 책임도 있고 아버지가 어려워지시면 내가 가장이 돼야 하는 거지. 그러면 당신도 같이 해야 하는 거고. 하지만 장인 장모님이 돌아가시면 우리가 받을 유산에서 미리 받는 셈 치고 투자를 받으면 그걸로 빚도 정리하고 우리 부모님도 좀 안정이 되고 진욱이 진영이도 할 일 할 수 있으면 좋은 거고 좋은 게 좋은 거 아닐까? 뭐라고? 좋은 게 좋은 거? 우리가 받을 유산? 유산을 받아도 내가 받는 거지 왜 우리가 돼? 에이, 당신이 받는 게 결국 내가 같이 받는 거잖아. 아니 그렇다 쳐도 그걸 우리 부모님이 우리한테 상속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 안 그래도 요즘 후원하시는 재단에 남기실까도 하시던데? 자식이 이렇게 버젓이는데 그걸 왜 재단에 넘겨? 우리가 받아야지. 그걸 우리가 왜 받아야 해? 그건 부모님 재산이니 부모님 마음이지. 그럼 그 많은 재산을 남주고 당신이랑 나랑은 받은 거 없이 고생하고 살아? 나 지금까지 이렇게 키워주시고 시집 보내주시고 우리 사는 집도 이렇게 해주셨는데 왜 받은 게 없어? 우리가 우리 부모님 덕분에 집도 해결해서 이렇게 고생하고 안 하고 사는데 뭘 고생을 해? 여하튼 남한테 남기실 거 우리 아버지 사업에 일부 투자를 하신 것도 나쁘지는 않잖아. 가만히 듣자니까 정말 너무하네. 결국 우리 아빠 돈으로 당신 부모님 빚 갚고 먹고 살겠다는 거잖아. 40억이 네 집 애 이름이야? 누가 40억을 다 투자하시래? 아버지 빚이 대충 한 10억 정도라니까 한 20억 정도만 투자하시면 새로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거 보세요. 사업을 하던 사람도 정리할 나이에 뭘 새롭게 해.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한 건데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빚 정리하고 새로 사업 시작하시면 내가 아버지 회사에서 재무 쪽을 맡아서 일을 하면 어떨까 하고 남의 회사에서 월급 받고 일하느니 내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면서 아버지를 도와드리면 더 낫지 않을까? 이 사람이 점점 말 안 되는 소리를 하네. 당신 지금 초과 돈으로 먹고 살겠다고 하는 거야? 야, 당신 정말 그렇게 답답하게 그럴 거야? 어차피 장인 장모의 재산이나 나중에 우리가 받게 될 거고 당신 말처럼 후원하는 재단에 남기신다면 그 전에 20억이 아니라 40억이라도 받아둬야 하는 거 아니야? 오히려 그걸 받아주자고 해야 할 당신이 왜 이렇게 나오는 건데? 아버지 회사에 투자라는 게 얼마나 핑계가 좋아. 핑계? 핑계 같은 소리 하네.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칫국 더 마시고 있네. 정작 받을 사람이 나는 생각도 안 하는데 당신이랑 당신 집 식구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씻고 자. 난 오늘 휘령이 데리고 잘 테니까. 이날은 너무 화가 나서 신랑을 혼자 자게 하고 저는 아이를 데리고 잔다고 누웠지만 뭔가 답답하고 속상하고 어딘지 모르게 잘못되어 간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처럼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께 또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마, 이번 주말에 별일 없지? 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별일은 아니고 가족끼리 밥 먹은 지가 좀 돼서 네 아버지가 가족끼리 밥이나 먹자고 이번 주말에 휘령이랑 아범이랑 다 같이 오라는구나. 어머니, 우리 지난달에도 어머님 댁에서 저녁 먹었어요. 그때는 진영이랑 진욱이가 없었잖니. 이번에는 다 같이 모여서 먹자고. 그러면 일찍 가서 장 봐야 하는 거예요? 아니, 아니. 너 번거롭고 집도 좁으니까 나가서 어디 한정식이라도 먹자꾸나. 아, 한정식이요? 어디 생각해 두신 데는 있으세요? 그냥 조용한 데서 먹으면 되지. 그럼 아범이랑 의논해서 예약해 볼게요. 아니야.
네 아버지가 산다니까 니네는 시간 내서 오기나 해. 아버님 요즘 상황도 안 좋으시다면서요. 아유, 아무리 그래도 내 새끼들 밥 한 끼 못 사주려고. 시간 낼 거지? 네, 그럼 아범이랑 이야기해서 주말에 뵐게요. 그래, 그럼 주말에 휘령이 데리고 보자. 우리 손녀 또 많이 컸겠구나. 이번에는 돈 이야기 안 꺼내고 전화를 끊으셔서 이제는 그 이야기는 끝인 줄 알았는데 난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게 모이자고 하신 그 주말 식사 자리에서 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시댁 식구들의 모습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저녁을 잘 먹고 후식이 나와서 먹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슬며시 말을 꺼내시는 겁니다. 얘야, 그 이야기는 말씀드려봤니? 무슨 네 친정 부모님 집 정리하고 너희랑 합치시는 거. 아니요, 그런 이야기 안 했는데요. 그럼 네 시아버지 회사로 투자하는 것도 말을 안 했겠구나? 그거를 진짜 이야기하라고 하셨던 거예요? 아니, 너는 시애미 말을 뭘로 듣니? 내가 그렇게 중요한 일을 지나가는 말로 했겠니? 아니, 잠깐만. 아버님, 아버님도 아세요? 지금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그래, 안 그래도 네 엄마랑 아범이랑 그 일로 이야기를 했었다. 세 분이 이야기를 했다고요? 당신, 그러니까 어머님이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시기로 미리 셋이 이야기를 했었다는 거야? 전에 장인 장모님께서 이사 이야기를 하셨을 때 엄마 아버지랑 이야기를 했었지. 그리고 진욱이도 가게 하나 하자고 이야기도 했었고. 아이 형수님, 이참에 부자 사돈 어른 덕 좀 봐요. 저도 직장 잡기 너무 힘들어서 눈치만 보고 친구들 사이에서 귀도 못 펴고 있었는데 이참에 번듯하게 가게 하나 내고 직원도 두고 하면서 사업 한번 해보게요. 아, 언니. 엄마 말대로 하면 사돈 어른들도 외롭지 않아서 좋고 언니도 좋고 휘령이도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랑 지내니 정서상으로도 좋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 자기야. 자기가 어른들께 잘 말씀드려봐. 조금만 생각해보면 서로가 좋은 거잖아. 어차피 나중에 우리가 받아도 우리 엄마 아버지 외면할 수 없는 거 조금 빨리 하면 더 좋잖아. 아플싸. 그 자리는 그냥 간단한 저녁 식사를 위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시댁 식구 전원이 저 하나를 설득하겠다고 만든 자리였습니다. 더욱 실망스러운 건 신랑의 태도였습니다. 성실하고 반듯하기만 한 사람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우리 집 재산에 저렇게 욕심을 내고 있을 줄이야. 밖에서 밥을 먹자고 한 것은 집에서 먹다가 이야기가 나오면 제가 큰 소리를 낼 수도 있으니 조용한 식당 같은 곳이라면 큰 소리 안 내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는 계산이었음도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또 거부하고 말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다가는 5대1로 밀리면서 분쟁 아닌 분쟁을 해야 할 것 같고 끝이 날 것 같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있으면서 이들이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계속 시달림을 당하다가 결국 나중에는 우리 부모님의 재산을 모조리 탐내고 이번을 시작으로 야금야금 우리 집 재산을 노리게 될 게 눈에 보였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신랑이 특히 눈에 불을 켜고 말하는데 이 사람이 우리 집 재산을 보고 나랑 결혼을 한 건가 싶은 생각까지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화가 났지만 그 자리에서 화를 낼 수는 없었습니다. 이런 몰상식하고 파렴치한 생각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복수 아닌 복수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걸 허락하면 다음에는 또 더한 요구가 잇따를 것 같고 그랬다가는 우리 집은 끝내 이 사람들의 화수분이 되겠구나 싶은 것이 아예 끊어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티를 낼 수는 없었고 뒤통수를 치듯이 해줘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다들 생각이 그러시다면 제가 어떻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러게요. 좋은 게 좋은 거라니까. 그럼 제가 저희 부모님을 설득을 좀 해볼게요. 자기야, 대신 자기가 한동안 혼자 좀 지내. 난 엄마 아빠한테 가서 며칠 같이 있으면서 상황을 봐서 이야기를 꺼내고 말을 해볼게. 휘령이는 내가 데리고 갈게.
어머, 어머마. 잘 생각했다. 그래, 갑자기 가서 말 꺼내기는 좀 그렇지. 아범은 그럼 며칠 집에 와서 출퇴근을 하든지. 아니다. 그러면 출퇴근이 힘드니 진영이 네가 엄마가 반찬이랑 해줄 테니 가지고 오빠 집에 가서 집안일 좀 해주고 있어. 아니야, 엄마. 내가 며칠 좀 사 먹고 있으면 돼. 진영이 와 있으면 내가 더 불편해. 헐, 지동생 며칠 와 있는 것도 불편하다면서 우리 부모님과 한 집에서 살 생각을 했다고? 우리 부모님을 얼마나 눈치를 주려고 저런 거지?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로 저는 간단하게 짐을 챙겨서 친정으로 갔습니다. 갑작스런 저의 방문과 제 짐을 보시면서 엄마와 아버지는 놀라셨지만 자초지정을 들으시고는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이셨습니다. 내가 염려했던 일이 일어났군. 아빠는 짐작을 했던 거예요? 너네 결혼 전 상견례 할 때 안 사더니 너희 출퇴근도 어렵고 돈 모으기도 힘드니 우리 보고 집 한 채 해주면 어떻겠냐고 했었잖니. 그때 혹시 이런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셨단다. 그래도 그 말도 틀리지는 않고 네가 고생하는 것은 더더욱 싫어서 살집을 해주면서도 지금 그 아파트를 네 명의로 주는 것까지는 안 했던 거야. 아빠가 야속했지? 아니, 난 안 야속했는데 그건 당연히 엄마 아빠 재산이니 엄마 아빠 맘대로지 나를 주고 안 주고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려고? 헤어져야지. 저렇게 우리 집 재산 노리고 기생충처럼 붙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랑 앞으로 어떻게 더 살아? 우리 아빠가 어떻게 고생해서 벌고 모은 돈인데 가만히 앉아서 꿀꺽하려고 들어? 아빠, 김현장에 아는 변호사 있다고 했지. 그래, 내일 월요일이니까 아침에 연락해둘게. 재산권이랑 이혼 전문 변호사 섭외하라고 해둘 테니까 넌 가서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상담하고 와. 그리고 엄마, 대치동 우리 집, 그 집도 새를 놓던지 아니면 이참에 정리하고 나도 엄마 아빠랑 같이 타운하우스로 들어가던지 하게 해줘. 그래, 너도 나와서 혼자 애 데리고 있지 말고 그냥 엄마 아빠랑 같이 지내자. 네가 불편하면 따로 서울집 알아보고. 아니야, 그건 나중에 생각하고 나 이혼하고 우리 더 늦기 전에 가족 여행이나 좀 다니자. 나도 지긋지긋한 시댁 식구들한테 시달림 아닌 시달림 당한 거 지쳐서 좀 쉬고 싶어. 그래, 괜히 우리 딸 고생만 했다. 아빠가 결혼을 서두르는 게 아니었는데.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잘 정리하고 우리가 지킬 것만 잘 지키자고요. 그 다음 날로 엄마는 대치동 아파트를 내놓으시고 아빠는 변호사를 섭외해 주셔서 저는 상담을 하고 서서히 이혼 준비를 하였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무리한 의존과 부당한 금전 요구들도 모두 이혼 사유가 되기 때문에 이혼을 진행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회사에서도 사직서를 제출하고 부모님 집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정도가 지나서 신랑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야, 나 오늘 반차라 집에 일찍 와 있는데 부동산에서 집을 본다고 왔어. 거실에서 TV 보고 있다가 문 열려 들어오는 바람에 깜짝 놀랐네. 무슨 일이야? 집 내놨어? 어, 집에 있었구나? 집 내놨어. 왜? 이야기 잘 듣구나. 그래서 장인 장모님이랑 집 합치려고? 어, 난 엄마 아빠랑 혜령이 데리고 같이 살려고. 그래? 그럼 난 언제 가? 당신은 안 와?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이랑 혜령이가 처가 있는데 내가 왜 안 가? 당신은 당신 부모님이랑 살아. 난 우리 엄마 아빠랑 살 테니. 그게 무슨 말이야? 어떻게 우리 엄마 아빠 재산을 그런 식으로 탐내고 있었냐? 당신 나랑 결혼한 이유가 우리 부모님 재산이었어? 아니,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있는 재산이고 어차피 당신이 받게 될 거 미리 좀 여유 있게 지낼 수 있으면 좋지 뭘 그래. 그렇다고 꼭 이혼이라도 할 것처럼 이야기하네. 잘 들었어. 이혼하자 우리. 아니, 이미 변호사 샀고 조만간 서류 갈 거야. 괜히 시끄럽고 복잡하지 않게 협의로 끝내자.
재판으로 가봤자 당신한테 득될 것도 없어. 자기야, 그게 이혼 사유가 되냐? 아직 뭘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말을 꺼냈던 것뿐인데. 그냥 말? 그냥 말만 꺼낸 게 온 가족이 계획적으로 이야기 다 해서 자기네들끼리 말 다 해놓고 그렇게 사람을 몰아붙이냐? 어른들도 그렇지만 진욱이는 정말 뭐? 사업 시작하면 친구들 앞에서 기를 살려? 우리 부모님이 무능력한 사돈총각 기까지 살려줘야 하냐? 기가 막혀 정말. 그걸 또 뭐 그렇게까지 들어. 애가 철이 없으니 그냥 하는 소리지. 철? 진욱 도련님이랑 나랑 겨우 3살 차이야. 나이가 30이 넘었는데 그런 소리하고 철이 없으면 오히려 혼을 내고 정신을 차리게 해야 정상 아니야? 그 나이에 철없는 소리 하는 게 정상이야? 더 말하고 싶지 않으니까 전화 끊어. 정말이지? 하는 소리마다 속 터지고 내가 여태 이런 사람을 신랑이라고 믿고 살아왔던가 하는 것이 후회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성실해 보이고 믿음직해 보이던 사람의 모습은 어디 가고 찌질하고 무능력하고 남의 등에 빨대 꽂고 덕 보려는 사람으로만 보이는데 소름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시간 후 시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신랑이 전화를 해서 이야기를 한 것 같았습니다. 전화를 안 받으려고 했지만 계속해서 전화가 와서 너무 무시하고 있을 수 없이 신경에 쓰여서 일단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마, 이게 무슨 소리냐? 이혼이라니. 저 이제 어멈 아니고요. 네, 이혼해요. 그 친정 여유 있으면서 어려운 시댁 좀 도와주는 게 뭐 그리 어렵다고 그 일로 이혼까지 하겠다는 거니? 우리 집 여유 있는 게 그 집 식구들 먹여 살리려고 여유 있는 것도 아니고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남에게 빌붙어 살려고 하는 정신머리 가진 사람들 먹여 살릴 생각도 없으니 이제 연락도 하지 마세요. 정신머리? 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우리가 편한 게 너도 편한 거니 그리 말한 거고 다 같이 잘 살자고 한 이야기지 뭘 그렇게 복잡하고 고깝게 들어? 아우 얘 그냥 없던 일로 할 테니 어서 집에 와서 이야기하자꾸나. 네, 저도 없었던 일이면 좋겠네요. 진아 씨랑 만나서 결혼한 사실 자체가 없었던 일이면 좋겠어서 이혼하는 거예요. 다 같이 잘 사는 거에 왜 우리 부모님이 희생을 해야 하냐고요. 말이 되는 상황이어야 뭐라고 말을 하죠. 아니, 애도 있는데 이혼이 그렇게 쉽니? 너 없으면 휘령이는 누가 키우니? 휘령이 제가 키우려고요. 경제적으로도 상황이 안 되는 데다 제대로 생각하는 사람 하나 없는 그 집에서 제 딸 키우게 하지 못하겠네요. 아니 그러면 휘령이를 애비 없는 애를 만들겠다는 거니? 왜 애비가 없어요? 제가 이혼을 하는 거지 아빠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아, 예. 친권도 포기하시겠다는 건가요? 그래 주시면 저는 오히려 땡큐고요. 친권 포기? 너 그렇게 말을 막 하니? 아우, 그래. 이번 일은 없었던 일로 할 테니 이혼이니 친권 포기니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냥 집으로 돌아와라. 대치동 집을 빼면 아범은 어디 가서 사니? 그 사람이야 다시 어머님 집으로 들어가든지 해야겠죠. 결혼 전에도 그렇게 살았는데 이혼했다고 다시 그렇게 못 살 것도 없잖아요. 너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크게 후회한다. 그때 가서 내가 실수였네 잘못 생각했었네 해도 소용없어. 지금 좋게 말할 때 없었던 일로 하고 들어와. 아니요? 지금 이혼을 안 하면 나중에 진짜 후회할 것 같아요. 더 이상 저 말리지 마세요. 지금 순순히 협의 이혼해주면 양육비니 뭐니 그냥 없이 하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양육비뿐만 아니라 결혼 생활과 이번 일로 인한 위자료 청구까지 들어갈 테니 그렇게 아시고요. 예, 지금 우리 상황에 위자료가 무슨 말이니? 그러니까 말 안 되는 소리 그만하시고 그 사람 그냥 조용히 이혼 서류에 도장 찍으라고 하세요. 저는 이만 끊습니다. 앞으로 전화하셔도 안 받아요? 그 집 사람들 전체 차단할 거니까 하실 말씀 있으시면 제 변호사를 통해서 하세요. 그렇게 그 집 식구들과의 연락이 끝이 났고 변호사의 중재하에 지금은 이혼 조정 기간에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제가 살던 대치동 집도 정리 차원에서 가격을 낮춰서 내놓은 탓인지 부동산 불경기인 지금에도 급매로 잘 처리되었고요. 부모님 집도 좀 싸게 내놓아서 잘 정리가 되었죠. 주변 사람들은 집을 너무 싸게 팔아서 손해를 봤다고 하지만 엉뚱한 사람들에게 40억을 뜯길 거를 그냥 몇 억 손해보고 말았다는 생각에 별로 대수롭지도 않더라고요. 지금은 파주 운정 쪽에 타운하우스에 입주하려고 인테리어 공사 진행 중이고요. 그러는 사이 엄마랑 아빠랑 아이 데리고 베트남 다낭으로 한 달 살기 떠나려고요. 엄마 아버지에게도 추운 우리나라의 겨울을 따뜻한 나라에서 지내시기도 좋고 쓸데없는 일로 신경 쓰신 것도 좀 털어버리실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고요. 자라는 동안 크게 욕심이 없었어서 다른 사람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나와 살 부비고 살던 사람이 내 친정 부모님의 재산에 눈독을 들이고 그것으로 호의호식할 생각을 하고 그걸로 자기네 집안 식구들까지 먹고 살 생각을 했다는 사실에 끔찍하고 차라리 조금이라도 무언가가 진행되기 전에 이렇게 끝을 낼 수 있었던 사실에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재혼 같은 것은 생각도 안 하고요. 그냥 예쁜 제 딸 키우면서 엄마 아버지 살아계시는 동안 여행도 많이 다니고 같이 시간도 많이 보내면서 추억 많이 만들어 보려고요. 참, 변호사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로는 전 시아버지 회사는 법인 파산 신청에 들어갔다고 하네요. 지금 있는 재산으로 채무 관계가 다 변제가 될런지는 모르지만 저희 집에서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고 막판에 무리하게 빌렸던 대출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 같았고요. 결혼하기 전부터 우리 집에 빨대 꽂을 생각했던 시모는 결과적으로 아들 이혼시킨 엄마가 돼서 그동안의 친목 모임과 골프 모임 등에서 모두 등 돌리게 되었다고 하네요. 이혼하고 다른 사람 만나서 재혼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던 시누이도 상대방 남자 쪽에서 오빠의 이혼 사유를 대충 알게 되는 바람에 헤어졌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결국 노력하지 않고 남의 덕으로 살려고 했던 한 집안이 인과응보의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열심히 노력해서 살도록 하고 부디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말고 그들끼리 잘 살았으면 좋겠네요. 어머, 저는 엄마가 다낭 갈 때 쓸 거 사러 백화점 가자고 부르셔서 지금 운전기사 겸 쇼핑 메이트 하러 갑니다. 이제는 부모님과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라고 축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